저희 신랑이 양손 가운데 손가락이 가운데 손가락인가요? 네. 잘 펴지지 않고 부어서 병원에 갔는데 힘줄을 관통하는 관이 두꺼워져서 그걸 치료를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수술이 필요하다고. 만약에 그 양손 모두 수술을 하려면 전신 마취도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셨답니다. 그래서 겁을 내고 계신데요. 신랑 직업이 또 오래 쉴 수 있는, 회복까지 해서 이제 오래 쉴 수 있는 직업이 아닌데 참 걱정이라고 이렇게 적어주셨거든요. 검색을 해봐도 잘 나오지 않아서 궁금해서 사연 보내봅니다. 이렇게 적어주신 분입니다. 뭐 수근관 증후군이죠. 이게 그 우리 손목 안에 있는 터널처럼 인대가 이렇게 링처럼 이렇게 딱딱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데 글로 지나가는 인대나 신경이 눌리는 질병이에요. 손목에? 네. 네. 그래서 뭐 통증도 있고 뭐 저린 증상, 신경 증상도 좀 있고. 그래서 사실 이거는 그 압박돼 있는 부분을 약간 느슨하게만 해주면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병원에서는 사실은 전신 마취 안 하고 하는 데도 꽤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꼭 무지 전신 마취를 걱정하실 필요는 없이 이 시술을 받으시는 게 생활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힘줄을 관통하는 관은 왜 두꺼워진 건가요? 이분 같은 원래 인대는요, 많이 쓰다 보면 두꺼워지기도 하고요, 손상받기도 하는데 이제 그 압력이, 그 공간의 압력이 높아지는 거죠. 손목에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수근관 증후군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도 하거든요. 이게 그거예요? 손목 터널 증후군? 주부님들 저기 뭐 명절 끝나면 고생 호소하시는 그건가요? 많이들 육아 가사 때문에 생긴다고도 이게 합니다. 그 손목 터널 증후군이에요? 그거랑 또 그건 두 분이서 막 눈빛을 주고받으셨는데 임 원장님이랑 신 교수님. 꼭 그거는 아니고요. 예, 손목 건초염일 수도 있고요. 그 말씀하시는 거는 보통 아기 돌보다가 수유하다가 손목 나간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인대에 염증이 생기면서 그렇게 되는 경우고 이거는 손목에 우리 뼈랑 인대를 구성하는 여기 손목 부위에 터널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중신경이 지나가거든요. 네. 메디안 러브라고 하는데 거기에 어떤 이유든 간에 보통은 많이 쓰게 되면은 염증, 부종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인대랑 신경에 거기가 부풀어 오르니까 눌리게 되고 그러면서 손가락이 쩌릿쩌릿하고 또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뭐 손목이 저렇게 펴지지 않고 어느 정도의 그 중증도가 있으신 걸로 생각이 되기는 해요. 지금 사연 주신 분이요? 예. 그래서 보통은 약물 치료하거나 아니면 주사 치료하거나 체외 충격파 치료 이런 거 간단한 시술로 하기도 하는데 이분은 당장 수술 얘기를 들으셨네요. 그 정도로 심한 것 같고요. 입원해서 치료하는 경우에 저희가 뭐 조금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찾아보니까 한 3, 4일 정도 입원하신다고 나와 있는 병원이 이렇게 정보가 있더라고요, 사이트에. 참 이게 그 시술 같은 거는 이제 우리 칼로 그 부위를 좀 트으면 됩니다. 관을? 네, 관을. 지나가는 그 관을? 이게 카팔 터널 안에 있는 그 인대 부분을 좀 느슨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완전히 하면 찢어지면 안 되고 이렇게 느슨하게 하는데 한방 쪽에서도 이걸 시술을 하더라고요. 침도 요법이라고 해서 침을 칼처럼 돼 있는 침을 그 안에 넣어서 거기를 뜯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초보자들도 있는데 초음파를 사실은 병원에서는 초음파는 이게 진단 기구들이 있잖아요. 네. 한방에서는 그거 안 보고 그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위험하지 않나 싶은데 그 한방 병원에서 그걸 또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위험하다고 판단되시면 병원에서 초음파 가이드를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그쪽을 시술하는 부위가 있고 아까 주사 같은 걸 맞게 되면 이게 또 얇아지는 주사들이 있어요. 그걸 해서 압력을 줄이든지 네. 단계별로 단계별로 하시면 됩니다. 바로 수술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단계 해보고 안 될 때 수술하셔도 되고요. 네. 남주현 기자는 혹시 손목이나 이게 관절이나 모든 몸이 다 여리여리하신 분이니까 그 관절이나 손목이나 좀 무리 돼서 불편하다 이런 거 느껴보신 적은 없나요? 스탠딩 할 때 마이크 너무 무겁지 않아요? 그것보다 오히려 누워서 휴대폰 볼 때 좀 손목이 좀 아플 땐 있더라고요. 어이구, 휴대폰 때문에. 근데 제가 한번 취재하고 기사는 못 썼는데 손목 터널 증후군을 한번 취재를 했었어요. 네. 그때 배운 아주 간단한 내가 손목 터널 증후군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뭐 100%의 정확도는 아니겠지만 그걸 배웠는데요. 이 손등을 맞대고 손가락을
아래로 해서 손등을 맞대고 손가락을 아래로 해서 손등을 맞댄다고요? 네, 맞대고 팔은 지면이랑 평행하게 해서 이렇게 하면 여기를 가장 압박하는 형태래요, 이게. 그렇죠. 이게 꺾는 거죠. 네, 완전히 꺾는 거죠. 기역자로. 그래서 한 1분 정도 이러고 있을 때 여기가 막 저리다거나 아프고 힘들면 손목 터널 증후군일 가능성이 크다. 만약에 아픈데요? 좀 아픈데? 그래요? 저는 괜찮더라고요. 너무 많이 1분 정도. 꺾었네요. 너무 많이 네, 꺾었어요? 직각으로. 직각으로? 이 정도는 안 아프네요. 정말 아주 교과서적인 얘기예요. 아, 이게 그런가요?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거든요. 손목 터널 증후군에 근데 이거 까먹었는데. 테스트. 요즘은 저도 네, 기억하지 맞아요. 못합니다. 그리고 손가락 스트레칭 하는 게 좀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이거는 이게 잡아 빼주나요, 아니, 이렇게? 그것보다 이렇게 거꾸로 반대로 또? 꺾어주고 이렇게 꺾어주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 안 되죠? 그렇죠. 소리밖에 안 지금 나니까. 소리밖에 안 나는데. 네, 직각으로 뭐 하시는 위로 거예요, 지금? 아래로 진짜. 이렇게 네. 꺾어주면서 스트레칭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혹시 손목이 아프고 팔끝, 손끝 좀 감각 이상하고 그러면은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핵심은요, 이게 이 카팔 터널 신드롬 맞나요? 이 수근관 증후군인지 아니면 이런 위에서 척추 레벨에서 와서 손의 감각이 이상하고 통증이 오는 건지. 혹시 목 디스크? 예. 그다음에 어깨 이쪽에서 나오는 신경이 눌리는 그런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이 손이 아픈 건지를 감별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이 자체가 수근관 증후군이면 시술하고 뭐 하면 됩니다. 간단하던데 여기 오는 거를 판단을 미스하는 게 가장 문제예요. 원인을 찾아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좋은 진단 이후에 치료가 중요하니까 그거를 좀 더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희 중학교 동창 애들 만났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손에 이렇게 아대라고 하던가요? 손목 아픈 사람들 이렇게 좀 하는 그런 부목 고정을 네,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니? 그때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굽혀지지도 펴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그래서 뭐 정형외과 갔더니 소염제를 처방을 해줘서 그걸 좀 먹으니까 낫다고 하더라고요. 원예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우리 뭐 아침에 손목 아프고 손가락 펴지지 않고 하는 것도 여러 질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요? 그냥 뭐 단순히 그걸 하나로 규정하면 안 되고 그게 지속됐을 때 뭐였는지 류마티스 어떤 질환인지 네. 아니면 단순 손목 문제인지 아니면 뭐 몸에 있는 뭐 전신 문제인지 이런 걸 좀 판별하는 게 중요하지. 손목 이거 뭐지? 해가지고 하나를 뭐 기사 보면 이거 나야라고 해서 네. 거기에 그냥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아니고 조금 식견 있는 사람들 이거는 이런 것들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무엇인가를 항상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예. 손이라는 게 상당히 예민하고 섬세한 그런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이 손이 불편하면 일상 자체가 많이 좀 지장을 받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지금 사연 주신 분도 너무 많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잘 원인 밝혀서 수술 권유 받으신 것 같거든요. 네. 빠른 쾌유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제 친구도 벌써 퇴행성 관절염 온 제 친구도 빨리 나았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게 짜증을 내더라고요. 만났는데.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죠. 아유, 예. 그리고 선생님이라서 판서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잘 못하니까. 경로당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만나서 하는 얘기 반이 아픈 얘기예요. 맞아. 이 나이가 들면 몸 얘기를 하고 너 뭐 먹니? 맞아요. 너 뭐 먹니? 맞아. 우리 옆에 와 계셨어요? 우리 모임 옆에 와 계셨었나? 아니,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모임 주제가 건강 먹는 거 이런 것들이 먼저 되고 그다음에 레저 뭐 이런 것들이 아마 그렇게 되실 거예요, 전부 다. 네. 저희 좀 일찍 왔네요. 저희 모임 노화의 과정으로. 네, 저희 모임 조금 일찍 왔네요. 네, 알겠습니다.